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드디어 여러분하고 백전백승하는 주식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지난 강의까지 했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방법론적인 거, 어떻게 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 매매 적용편인데요. 이 적용 부분에서 주식 투자 2계명, 백전백승하는 전략, 가장 중요한 포트 비율 조정하는 거, 그리고 그 종목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종목군에서 어떻게 실전 매매를 적용할지 현재 실시간 매매, 실전 매매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 골든 크로스가 어디서 발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RSI 보조지표,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조 지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데 즉 매매 타이밍을 내가 임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 강도 지표가 골든 크로스를 났는데 그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앞에 과매도 영역 25 이하로 떨어졌다가 골든 크로스가 난 흔적이 있든가 아니면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어떤 시장의 강력한 변곡인데 어떤 변곡?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변곡을 암시한다. 반면에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경우 이때는 과매수 영역에서 강력한 변곡이니까 무슨 변곡이겠습니까?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아래로 폭락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 즉 매도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는 추격 매수나 혹은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줄여주는 전략, 현금화 전략으로 가는 포트를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종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현재 국내 증시 상황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에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에요. RSI 보조지표가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강의했을 때 이게 3주 전, 4주 전 강의했을 때 딱 그 상황이죠. 롯데관광개발 17,000원. 그때 RSI 보조지표가 여기서 막 계속 지수는 올라갔는데 이미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급등 나아가면서. 그리고 한번 데드크로스 잠깐 났다 무너졌다 다시 또 데드크로스 났죠.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회복 못하고 있죠. 그래서 2주 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보는 건 맞다. 근데 타이밍, 지금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건 맞는데 타이밍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잠깐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주, 2, 3주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실전 매매,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하면서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 그렇죠?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다음 날 났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도가 되겠네요. 1,500원이나 1,700원 정도면 10,000원 전후에서 500원, 5% 더 얹어줘서 충분히 매매를 며칠간이나 주었네요, 기회를.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표시를 했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났죠. 녹색 선인 시그널 선을 RSI 보조지표가 앞에서 깨고 그리고 나서 바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며칠 이렇게 있다가 8개를 충분히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계속 회복을 못 하잖아요. 녹색 선 위에 아래로 깨지고 내려온 뒤로부터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목요일 오전장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가격은 14,220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매수라고 하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살 생각합니다. 그거는 원샷 원킬로 뭐 1,000만 원 있거나 2,000만 원 있거나 이럴 때 이제 20대 때 30대 초반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열심히 인생에 남아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가능한 거고요. 내 나이가 지금 50, 60인데 다시 이 돈을 깨먹으면 어디서 벌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있는 돈이 자산이 충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맞아요. 골든크로스도 나고 가격도 매력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오늘 강의가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제가 주식을 한 25년 동안 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종목을 고르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걸까? 아니면 누구 말대로 정보가 없어서 그럴까?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을 잃으신 분들이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핑계가 어떤 거냐면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 두 번째, 그 얘기는 곧 주식 종목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어떤 많은 핸디캡이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돈이 많은, 그럼 뭐 1조 원이나 1,000억 원 이상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단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너무 커요. 덩어리가 커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올라갈 때 쳐올려 사야 되고 밀고, 그 종목도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1조짜리는 사지도 못해요. 시가총액 1조지만 하루 거래대금은 100억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혼자 200억 300억 살려면 혼자 상한가 쳤다가 혼자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종목도 극히 제한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관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유리하냐? 그들은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연극이면 어떤 종목 한 번에 다 사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패는 제가 보니까 어디에 달려 있느냐? 종목도 잘 고릅니다. 정보도 무진장 많아요. 카톡도 주고받고 뉴스 보고 본인들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종목이 요즘은 다 어디든지 네이버부터 해서 다양하게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완급 조절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구간 투자 방식이다. 여러분들 과속 카메라 단속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제 뭐 고속도로든지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인데 고속도로 쭉 달리다가 보면 뭐 시속 90km, 시속 100km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0, 130 가다가도 그 앞에서 한 뭐 50m나 앞에서 속도 팍 죽여가지고 거기만 90km나 가면 안 찍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이 시간 동안에 여기서 평균 시속 100km 이상 가면 그 시간 안에 돌파가 나오면 그 이상 달렸다는 거죠. 자, 주식도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포인트 스팟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스팟을 기점으로 해서 완급 조절. 이게 생명입니다. 즉 구간 단속처럼 구간 매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신 단타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타는 임팩트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내가 해서 수익률을 좀 크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구간 매집인데 이게 알면서도 일반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 먼저 감정이 다스려져야 돼요. 탐욕이라든가 공포라든가 특히 탐욕. 이 주식 올라갈 것 같은데 팍 쏴버린다든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 한번 볼까요? 아는데 이걸 실천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억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면 10%죠. 어떤 종목을. 잡주가 있다고 봐요. 그 종목으로 100% 수익이 났다. 잡주니까 1억 다 투자할 수 없잖아.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개별주니까. 근데 100% 수익 났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 봐야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전체 수익의 운용 자금의 10%. 반면에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나 혹은 LG 엔솔이나 이런 거는 1억인데 1억 다 찍어도 되잖아.
그렇죠? 하루에 그 종목이 10% 이상 왔다 갔다 할 일이 극히 드물어요. 떨어지는 것도 드물고 올라가는 것도 드물고 그런 대형 종목들은. 자, 그런 종목을 내가 그런데 샀어. 뭐 3일이든 4일이든 사가지고 1억 원어치를 다 샀어. 그리고 20%의 수익이 났다.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예. 자, 잠깐 한번 볼까요? 100% 수익 나는 게 쉽겠습니까? 20% 수익 내는 게 쉽겠습니까? 개별 종목이 100% 수익 날 때 삼성전자도 20%는 왔다 갔다 해요. 현대차도 20% 왔다 갔다 하고 LG전자도 왔다 갔다 하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도 20%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20% 수익 내는 게 변동성으로 봤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더 높죠.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면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 내봤자 1,000만 원이에요.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1억 원짜리는 천천히 매집, 구간 매집하고 20%든 10%든 수익이 났을 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벌겠죠. 누가 더 앞으로 100%짜리가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 나올 가능성.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20%, 10%씩 계속 연속돼 3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두 번씩.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게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5번 중에 한 번은 또 망가져요, 하다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갖고 왔냐. 2,000만 원 벌었으면 2,000만 원 다 갖고 그다음 계속 풀베팅 하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축구를 잘한다, 운동선수다,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해서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10,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생의 목적은 없어.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하라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 인생의 동기가 없는 거죠. 왜 공부하냐? 그럼 엄마가 시켜서. 할 게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자기 어떤 동기가 될 때까지 보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마흔의 인생의 목표를 자기 인생에 쏟아부을 걸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넘어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 찾을 수도 있고 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인 거예요, 학생한테는. 할 거 없으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하는 사람이 판검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 높을까요? 매년 뽑잖아. 사법고시 1,000명씩 매년 뽑잖아요. 거기서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나오는 거죠. 누가 더 확률적으로 높겠어요? 국가대표 돼서 월드컵에 출전할 가능성. 4년에 한 번 있어. 선배님이 근데 축구를 너무 잘해. 계속 나오잖아. 손흥민, 이강인. 그러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없는 거야. 10년 뒤인데 나는 지금 20살인데 30살 때는 돼서 간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대표 될 가능성보다 판검사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명씩 뽑으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검사 몇 명, 판사 몇 명 이렇게 뽑잖아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게임을 해봐요. 1,000만 원이 100% 될 가능성, 1억 원이 20%될 가능성. 누가 연속적으로 가장 높겠어요? 이게 높은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특별한 걸 원해요. 방법론이라기 갖고 무슨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실천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알면서도 실패를 할까? 고민해 봤을 때 좋은 주식을 일반인들 발굴 잘합니다. 좋은 주식을 발굴 잘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 매매를 할 줄 몰라. 여기서 말하는 집중 매매는 한 종목에 풀베팅하라는 게 아닙니다. 100% 풀베팅. 내 돈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풀베팅. 1억 원인데 1억 원 풀베팅. 10억 원인데 10억 원 풀베팅. 이걸 하는 게 집중 매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집중 매매는 그 종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강의가 그거예요. 자, 그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냐? 수량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대 수치의 수량이 아니에요.
절대 수치의 수량이 아니라 바로 복리의 효과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주식은 그동안 지난주 계속 강의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의 한 20년치 주가의 모습이에요. 2007년도에서부터 5만 1,000원이었네요. 2007년도 11월 9일 5만 1,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냐? 14,180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떤 주식을 고를 때 아까 보셨지만 주식 고르기, 그다음에 집중매매, 수량 늘리기 이 세 가지였잖아요. 이게 1급 비밀이에요. 좋은 주식 발굴하는 거 지난 1, 2, 3 강의에 다 했죠.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좋은 주식 고르는 게 뭐였습니까? 정배열된 거를 고른다. 추세를 골라야 되니까. 두 번째, 거래량이 빵 터진 걸 고른다. 앞에 거 잡아먹는 거래량. 세 번째, RSI 보조지표 타이밍을 잡는다. 그다음에 이걸 갖고 종목을 검증하는 것까지 지난주 했죠. 박한샘의 투자 시계를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주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졌네요. 이게 거래량이 얘가 주가예요. 주식은 계속 지난 하락만 했고 몇 년간. 여기서도 하락, 지난 20년간도 하락. 추세 하락이죠.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그리고 여기인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때요? 일회성으로 터진 게 아니라 평균 5일간 한 달간 거래량이 지난 1년, 2년, 3년, 10년, 15년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가가 폭등했을 때나 폭등하기 전이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나 폭락하고 반등 나올 때나 폭락하고 거래 정지되고 옆으로 누웠을 때나 단기적으로 다시 급등 나왔을 때나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거래량 산이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러면 근데 멀뚱멀뚱하니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라봐야 될까요? 2,000개 종목 중에?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역사상 처음 있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봐야죠. 근데 주가가 폭등한 자리에서 터졌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멈춘 자리에서 터졌습니까? 네. 계속 떨어지다가 이 바닥권대 형태에서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런 때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데서 거래가 터진 거는 10,000원짜리였던가 15만 원 가고 3,000원짜리가 뭐 2만 원 가고 100% 200% 올라간 자리에서는 기회가 없죠. 근데 이 주식은 지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네요. 왜? 떨어졌던 추세 타락했던 자리에서 터진 거잖아. 그러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주가가 어떤 바닥에서 에너지가 움직인 거니까. 자, 일단은 종목을 저렇게 골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집중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자,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주가의 바닥 지점이 아닙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RSI 보조 지표가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골든크로스가 난 지점이에요. 과매도 영역에서 그 다음 골든크로스. 과매수 영역에서 무너졌다가 추세가 전환 혹은 계속 추세 깨졌다가 과매도 영역에서 추세를 바꾼 첫 번째 지점들. 골든크로스 난 지점들을 선택한 겁니다. 주가는 여기가 10만 원짜리, 여기가 15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가 17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가 30만 원짜리, 여기는 이제 69만 원. 누구냐? 포스코 FM입니다. 퓨처 M입니다. 제가 포스코 퓨처 M을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자, 이 포스코 퓨처 M이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죠. 10만 원에서 그러니까 69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지금 보니까 땅 터졌네요.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식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매도 관점으로 봐야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죠, 지금은. 앞에서 이렇게 터졌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집요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바이앤홀딩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매수해서 바이앤홀딩 해야 된다. 워렌 버핏도 주식을 100만 주 샀다가 올라오면 50만 주 팔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샀다가 저글링 하듯이 이렇게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5년이나 3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처럼 아니잖아요. 배당만 나오는 건 갖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 대신에 워렌 버핏처럼 물고 늘어지는 건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이 시세가 원하는 거래량이 앞에서 빵 터졌어. 근데 이 종목이 2차 전지거나 로봇 주거나 인공지능이거나 어떤 시대가 원하는 혹은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 관련주거나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관련주거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어떤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눈여겨봐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0만 원에 잘 사든 해피하게 15만 원에 사든 17만 원에 사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가지고 계속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럼 쫄딱 망합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확 사갖고 갔더니 먹었더라. 쫄딱 망이에요. 작년 10월에 엔비디아 가격이 10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1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지금 500달러, 테슬라 300달러. 갖고 있었으면 4분의 1 토막 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는 주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 때 보통 일반인들은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왜? 시장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고 금리도 바뀌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올라가던 주식이 갑자기 황우석 사태처럼 다 바이오 종목 시장은 팽창했죠,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관련된 주식들은 또 그쪽으로 몰락한 주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발적인 사태에 내가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줘야 돼요. 대응. 이 대응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주식에 대응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겠습니까? 100주를 샀다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 61선이 안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61선이 안 깨지잖아요. 밀리면 살짝 더 사주는 거예요. 10주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 그럼 110주가 됐으니까 50주 팔아주고 10주는 당연히 팔아주죠. 싸게 매매 단타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00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서 팔았어. 근데 더 올라가. 50주밖에 안 남았어. 팔 수 없잖아요. 밀릴 때 더 사든지 10주 더 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식수를 어떻게 늘려가야 되느냐. 맨 처음에 내 스타트가 100주였다. 그러면 102주, 110주, 130주, 61선이 안 깨.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61선이 안 깨졌잖아. 그래서 추세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있는 종목은 사가지고 그냥 묵은지처럼 묵혀주는 게 아닙니다. 61선이 안 깨지잖아요. 15만 원에 샀든 17만 원에 샀든 10만 원에 샀든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요. 61선과 21선, 21선과 51선 이 격차가 이렇게 1대1 지금은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1대1로 일봉이 확 돌파 나왔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 일봉역까지 갔을 때는 얘가 1대1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때부터는 천천히 주식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나 안 터졌나 확인하고 그래서 주식수를 10주에서 12주, 13주, 20주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만 원에 샀다, 100주를. 1000만 원이죠. 여기서는 150주가 됐겠죠? 네. 그러면 60만 원이라고 봐요. 69만 원인데 6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평균. 네. 200주가 됐어요. 5, 2, 10, 1억이네요. 계속 주식을 늘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세가 있는 종목.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생각으로 계속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집중 매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에 100% 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1억이야. 그러면 아까 그 10만 원일 때 저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는 겁니다. 100주. 이해되셨죠? 아까 10만 원일 때. 그리고 그 주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종목 샀다가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점으로 삽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대화만 하는 거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왜? 야, 나 주식 매매했어. 돈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굴린다라고 말합니다. 한샘 대표, 네 회장님.
요즘 지난번에 내가 얘기 듣고 2차 전지 얘기해줘서 잘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예전에 10억 투자한 게 뭐 150도 되고 200억도 됐는데 그런데 내가 100억은 빼고 100억만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담으면 좋을까? 뭐 로봇이든지 바이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반도체든지 어디에다가 굴리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에 굴리면 좋을까? 근데 그게 명확합니다. 200억이 있는데 100억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은 뭐 채권이나 뭐 PB센터에서 알아서 해줘요. 그분들이 다. 근데 이쪽 50억이나 100억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주식만 하는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반도체에 몇 퍼센트 굴리는 게 좋을 거냐? 삼성전자를 몇 주를 살까 이렇게 안 합니다. 어디에 굴리면 좋을 거냐? 마치 어릴 때 굴렁쇠 계속 굴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한다 그래요. 이 종목이 3바퀴 돌려먹고 계속 점이야. 점. 한 번 그런데 망가지면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굴려요. 쓰는 단어부터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굴려야죠.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사가지고 묵은지처럼 5년 동안 묵혀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관리해가면서 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로봇 그리고 일본처럼 실버 산업 관련된 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여기는 우리나라가 벌써 스마트폰 부품 중국한테 다 내줬잖아요. 이제 반도체 누가 1등이에요? 네.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1등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벌써 7나노 생산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뺏길 판이야. 2차 전지 LG엔솔 3등으로 밀려났어요. BYD에서 밀려서 2등이에요. 대한민국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합쳐도 CATL 시장 점유율만큼도 안 돼. 누누이 경고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전 매매입니다. 롯데관광개발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집요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이 종목 같다 저 종목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다. 그럼 계속 로봇만 올라왔을 때 놔줬다가 다시 또 주식수 늘려나가고 또 올라왔을 때 놔줬다가 또 근데 그때마다 주식이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주식을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절반 팔았어. 100만 원. 더블 나가지고.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여기서 100주에서 50주 팔았다가 다시 50주 채워나갔고 다시 원래 100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100만 원이 있잖아. 그럼 밀렸을 때 50주가 아니라 70주 살 수 있으면 60주만 사는 거야. 그럼 다시 110주가 됐잖아. 다시 이 주식이 추세가 간다고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주식 수를 늘린다는 거는 내 돈을 갖고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굴곡을 이용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종목을? 추세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 추세 종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가장 만들어내는 종목들이죠. 2차 전지면 2차 전지. 앞으로 시대는 뭐예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모빌리티 혁명.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로봇주 갖고 있죠. 요즘 빠지죠. 그렇죠? 네. 로봇주들 밀리잖아요. 자, 잘 팔았다. 다시 살 때는 100주 팔았으면 다시 120주, 130주. 그 돈으로 150주 살 수 있잖아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 좋은 종목을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돼. 앞에서 다 했죠. 그 종목을 갖고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면서 100% 다 팔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절반, 어깨 팔고 무릎 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자기가 습득해 나갈 줄 아는 경험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4개에서 5개까지 계속 굴려가면서 포인트별로 그러면서 주식수를 늘려나가야 나중에 시장이 한꺼번에 쭉 밀물처럼 올라올 때 3천도 가고 4천도 갈 때 이 종목들이 10배, 20배씩 해가면서 그때의 자산이 확 늘어나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해서는 10만 명 중에 1명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굴릴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전 매매로 가서 구간 매집에 LG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자, 9,500원짜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비율 조절하는 법. 네, 볼게요. 어떻게 그런 비율 조절을 했느냐? 내가 사고 싶어서 사고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RSI 보조 지표가.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 크로스 났죠? 얼마입니까? 네, 10,000원이에요. 9,000원에서 9,500원 사이. 9,500원이면 며칠간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났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주를 살 수 있으면 10주, 20주든 사야 돼. 근데 왜 10주, 20주밖에 못 사냐? 계속 떨어졌잖아. 계속 저점 깨는 주식을 어떻게 100주를 한꺼번에 다 사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 타이밍은 얘가 가르쳐준다. 타이밍을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입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죠. 첫 발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겁니다. 100주 살 것 같으면 10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밀렸네? 100주 살 수 있으니까 5주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올라와. 아직 추가로 사면 안 되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보는.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어. 이때 이제 뭐 7주나 10주 추가. 그래봐야 25주. 팔아야 돼요? 아니면 버텨야 돼요? 먹은 게 없잖아. 100주 사서 먹었어야 되는데 25주밖에 없잖아. 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팔 게 뭐 있어? 25주인데 100주 살 거.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아래로 쭉 지금 밀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기다렸죠. 데드크로스 나는 거 보고. 여러분 지금 25주 갖고 있어요. 아, 그때 17,00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14,000원인데. 아닙니다. 25주인데 뭘 팔아? 팔 게 없지. 그렇죠? 100주나 1000주 산 사람이나 잘 팔고 잘 팔아먹는 거야. 근데 매번 이걸 맞출 수 있냐고.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종목만 하는 거 아니잖아. 앞에서 이미 다른 종목 했잖아. 2차 전지든 로봇이든 한 바퀴 해먹고 거기 절반 남아있고 그럼 거기서 벌은 돈 갖고 이렇게 건너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쭉 굴린다는 의미를. 자, 그럼 쭉 밀렸죠. 기다렸잖아요. 이거를. 데드크로스 났을 때 그때 보고 만약에 난 주식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 25주에다가 20주 더 사서 45주 정도 좀 사면 돼. 40주는. 내 재산이 1억이다. 근데 내가 이거 1000주 살려겠다. 1,400만 원어치. 1,500만 원어치나. 이런 경우나 20% 살 수 있겠지. 2,000만 원어치.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살 것 같으면 지금 500주나 700주 사놓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샀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500주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250주 더 사고. 처음이다.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700주 사고. 앞으로 여러분 몇 주 더 살 수 있어요? 1,000주. 만약에 쭉 밀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9,5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왔죠. 거의 100%.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 올라간 거 반토막.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단 첫 발을 담그는 거예요. 1,000주 살 것 같으면 지금 300주, 2,000주 살 것 같으면 700주, 3분의 1. 그 기다려보는 겁니다. 올라간다. 500주 갖고 있으면 200주 정도에서 150주. 쭉 밀린다. 기다려요. 네. 내가 다 사고 싶은 만큼 많이 다 안 샀잖아.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좋죠. 근데 왜 기다릴 수 있어요? 일반 주식은 안 돼. 이 주식은 돼. 차이가 뭡니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잖아.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아까. 다른 주식은 그게 없잖아. 쭉 빠져놓고 터졌잖아요. 다른 주식들은 올려놓고 포스코는 올려놓고 터졌잖아. 얘는 내려놓고 터졌잖아. 그러니까 눌림목에서도 사놓고 더 빠져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 앞에 있잖아. 신호가 터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 주식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보셨지만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주식을 여러분한테 그렇게 실전 매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비율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초보자들일수록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있잖아요.
엔진이 2000cc가 아니라 3000cc, 4000cc인데 두 명이 타는 스포츠카. 일반인들은 주어도 못합니다. 왜? 초보자일수록 살짝만 밟아도 차가 가버려. 그러니까 브레이크 또 떼. 엑셀 때. 그럼 갑자기 팍 써. 살짝 밟아야 되는데 이게 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력자는 어떻게 해요? 살짝 밟았다 뗐다 다시 지그시 밟아주니까 웅 하고 가는 거죠. 주식 똑같아요. 초보자일수록 한꺼번에 팍 쐈다가 그다음 또 팍 쐈다가 힘 조절을 못합니다. 이거는 자기 감정 조절이 돼야 돼요. 감정 조절. 좋아 보이는데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게 더 살주식이지 안주식. 아까 그런 종목 고르는 법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RSI 보조지표 봤을 때 샘표식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기다렸죠. 지난주에 이렇게 빠졌다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꺾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 2주 지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예요. 어떻습니까? 사도 돼요 이제. 왜? 거래가 터졌잖아. 여러분 여기서 산 거 아니잖아. 기다렸잖아 이걸. 지난주에 살짝 발돋움 하라고 그랬죠. 몇 퍼센트? 1000주 살 것 같으면 300주, 200주. 올라갔다 밀렸어. 15%. 털어낼 게 뭐 있어요? 수익 실현할 게. 없잖아. 내가 원한 만큼 못 샀는데. 매집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골든크로스 났잖아. 됐죠? 샘표식품도 타이밍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종목을 갖고 검증하는 거 박한샘의 투자식에다 놓고 검증하는 걸 했습니다. 어때요? EBS라고 그랬죠? EBS가 앞에 오면 높을수록 좋은 거야.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든 뭐 장부 가치든 매출액이든. 근데 EBS가 가운데 맨 앞에가 아니라 맨 앞에는 P가 나오고 현재 가격이 나오고 뒤에 나오면 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치 투자로서 본다면. 가치 투자로서 본다면. 그렇지만 주식은 가치 투자만 갖고 됩니까? 이거 하순화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 하는데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착각합니다. 다이아몬드예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다이아몬드 필요할까요? 돌 깎는 데나 필요하지. 혹은 공업용이나 필요하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뭐가 필요해요? 동창회 나가서 한번 자랑하고 오는 거지. 그렇죠, 여자분들? 자, 그런데 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72시간만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숨은 30분 안 쉬면 죽어요. 그렇죠? 호흡이 정지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물은 3일, 음식은 30일. 그래서 333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얼마나 가치가 높습니까? 가치로 보면 다이아몬드가 높아요, 물이 높아요? 물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런데 삼다수는 500원, 다이아몬드는 5억. 작은 거 1캐럿 500만 원. 원석만. 수천 배의 가치죠. 그런데 사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무의미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사막에서 먹을 일이 없잖아. 조난당했는데. 이 이게 50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거죠.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가치는 뭐예요? 물이에요. 다이아몬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식은 뭡니까? 필수재입니까? 아니면 투자 상품입니까? 그렇죠.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은. 이거는 필요할 때 딱 한 번 나타내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가격이 주식에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그래서 주식은 가격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치 투자로 투자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그래서 좋은 종목, 추세, 그렇죠? 거래량, RSI 신호를 잡고 그 신호를 갖고 잡아가는 법, 그리고 종목을 검증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 포스코 FM 실전 매매 투자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량 터졌고 밀렸다. 반등은 나온다. 그렇지만 이 반등 자리가 어떻다? 추세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라왔을 때 때려야 된다.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실적, 투자 시계를 가지고 지난번에 배웠던 EBS 분석을 통해서 하이닉스와 가치 투자와 가격 매매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비율 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